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세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26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딸 수진이를 키워온 싱글맘입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야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수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26년간 키운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을 간 거예요. 결혼식 전날부터 잠이 깨어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어요. 딸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다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바라보니 언제부터인가 깊어진 눈가 주름이 더 선명해 보이는 거예요. 수진이를 혼자 키우느라 젊은 시절을 다 바쳤는데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구나 싶어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안방문을 살짝 열고 얼굴을 내밀더라고요.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잠이 안 와서. 너는 어떠니? 떨리지 않아? 네, 조금요. 그런데 엄마가 더 떨리시는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저보다 어른스러웠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일찍 철이 든 거죠. 사실 저는 수진이가 대학생일 때부터 늘 이 아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랐거든요. 저처럼 혼자 살아가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래서 민혁이를 처음 소개받았을 때도 얼마나 기뻤던지요. 처음 수진이가 민혁이를 데려왔을 때 일이 생각나네요. 키 180cm의 건장한 체구, 대기업 과장이라는 안정적인 직업까지 겉보기에는 정말 든든한 사윗감이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정중한 인사, 반듯한 자세, 그리고 수진이를 바라보는 다정한 눈빛까지. 하지만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뭔가 미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정성껏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민혁이가 수진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김치가 좀 짜네. 농담조였지만 뭔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 같아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더욱이 김치는 제가 담근 건데 수진이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수진이는 그저 웃으며 넘어갔지만 저는 그 순간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결혼식 날 웨딩홀에 들어선 순간 화려한 꽃장식과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신랑 입장 음악이 울리고 검정 턱시도를 입고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이어서 신부 입장,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가 제 팔을 끼고 걸어갔어요. 바이올린에 맞춰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저는 울컥했습니다. 26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엄마, 울지 마세요. 수진이가 작게 속삭였지만 정말로는 기쁨보다 아쉬움이 더 컸어요. 신부를 신랑에게 인계하는 순간 민혁이가 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우리 수진이 부탁해요. 아픈 곳 없게 잘 챙겨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 민혁이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어요. 진심보다는 형식적인 인사 같다고 할까요?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이상한 건가 싶어 마음을 돌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해서 이상한 일들을 목격했어요. 민혁이 쪽 친척들은 다들 품위 있고 좋은 분들 같았는데 문제는 민혁이 자신이었어요. 저쪽 테이블에 인사하러 가야지. 웃으면서 인사해.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표정 관리 좀 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지만 그 모습이 왠지 자연스럽지 않아 보였어요. 결혼식 당일이니까 긴장해서 그런 건가 했지만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하객 중 한 분이 수진이에게 직장 이야기를 물었는데 수진이가 대답하려는 순간 민혁이가 끼어들더라고요. 수진이는 회사 다니지만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하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저만 봤을까요? 수진이는 자신의 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간호학과를 나와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항상 이야기하던 아이예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화장실에서 수진이와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수진아, 오늘 정말 예뻤어. 저는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거든요. 민혁이에 대한 미묘한 의구심을 딸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딸을 좋은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막연한 불안감도 느껴졌어요. 집에 들어와 조용해진 거실에 앉아 있으니 더욱 실감이 났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26년간 함께했던 딸이 이제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 거죠. 그날 밤늦게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생은 무슨. 우리 수진이 예뻐서 엄마가 더 기뻤어.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작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본 민혁이의 모습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수진이를 대하는 태도, 말을 가로채는 습관,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느껴진 저에 대한 인사까지.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부모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혼식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의 전화는 점점 더 뜸해졌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딸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며칠 전부터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잡채, 갈비찜, 동그랑땡, 그리고 민혁이가 좋아한다던 전 종류까지 정성껏 준비했어요. 엄마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수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뺨이 쑥 들어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수진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엄마.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수고했어요. 씻고 나와서 밥 먹어요. 차례상을 차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엄마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그런데 민혁이가 잡채를 한 젓가락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거 좀 싱거운데 간을 덜한 거 아니야? 괜찮은데요, 오빠? 입맛에 안 맞으면 미안해요. 간장 더 넣을까요?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요즘 집안일 제대로 안 하지? 내가 어제 양말 찾는데 한참 걸렸잖아. 미안해. 어제 야근하느라 늦게 들어와서. 야근? 그게 이유가 돼? 집에 들어오면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우선이야.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알았어. 앞으로 더 신경 쓸게.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부부 사이 일에 끼어드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수진이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승진 심사도 받을 수 있대요. 우리 수진이 대단하네.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승진? 그거 해봤자 얼마나 올라가는데. 여자가 회사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한계가 있어. 오빠, 그리고 솔직히 내 연봉으로는 우리 생활비도 빠듯하잖아. 차라리 집에서 살림이나 제대로 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방금 무슨 말 한 거예요? 아, 수진이가 너무 바빠서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여자가 집안 살림을 챙겨야 가정이 화목하다는 거.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아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면서도 집안일까지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요? 어머님,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여자라서 한계가 있다고요? 무슨 조선시대 같은 소리를 해요? 그리고 수진이 연봉이 적다고요? 수진이가 대학병원 간호사인데 그게 적은 돈이에요? 그리고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고요?
민혁 씨는 집안일 뭐 해요? 설거지라도 해봤어요? 빨래라도 돌려봤어요? 어머님, 저는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 수진이도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요. 똑같이 직장인이면서 왜 수진이만 집안일까지 다 해야 해요? 엄마, 괜찮아요. 그만해요. 안 괜찮아. 엄마가 보기에 하나도 안 괜찮아. 민혁 씨, 결혼은 누가 누구를 모시는 게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수진이가 당신의 하녀예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가정부예요. 어머님, 제가 그런 뜻으로 결혼식 때부터 봤어요. 김치가 짜다. 이건 좀 그렇다 하면서 우리 수진이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 거. 처음엔 그냥 꼼꼼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수진이 3개월 만에 얼마나 야위었는지 봤어요. 결혼 전에는 통통하고 건강했는데 지금은 뺨이 쏙 들어갔어요. 이게 행복한 신혼부부의 모습이에요. 엄마, 수진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힘들지?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민혁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할게요. 우리 수진이는 당신을 믿고 결혼했어요. 26년간 제가 혼자 키운 소중한 딸이에요.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혁이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수진이는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그 다음 주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민혁이가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요. 민혁이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수진이를 존중하지 않고 제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어요. 민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수진이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민혁 씨, 네, 어머님. 진심이에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사과하러 온 거예요? 진심입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민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수진이한테 미안해서 얼굴을 못 봤습니다. 수진이는 그래도 저한테 잘해주는데 저는 그동안 뭘 한 건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혁 씨, 제가 화가 난 건 수진이가 힘들어하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수진이는 제가 26년간 혼자 키운 딸이에요. 그 아이가 행복하지 않으면 저도 행복할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결혼은 참 어려운 거예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잘 되려면 존중이 필요해요. 상대방을 내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대해야 해요. 네, 수진이도 당신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 회사 일이 중요한 것처럼 수진이 일도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피곤한 것처럼 수진이도 피곤해요. 민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3개월 후, 그날 이후 민혁이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민혁이 오빠가 저녁 준비해줬어요.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랑 김치전까지 만들어줬어요. 맛은 좀 그랬지만. 수진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밝은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이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같이 해요. 주말에는 같이 장도 보러 가고요. 다행이다. 엄마, 그날 엄마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저 계속 참고 살았을 거예요. 고마워요. 며칠 후 민혁이와 수진이가 함께 집에 왔어요. 수진이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아온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민혁이가 과일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어머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저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수진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어머님이 깨우쳐 주신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민혁이는 수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소유하려는 눈빛이 아니라 존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혁 씨, 앞으로도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부모로서 참 어려운 게 언제 나서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아는 것 같아요. 부부 사이의 일에 부모가 끼어드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내 딸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민혁이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민혁이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수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안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그날 참지 않고 말한 게 잘한 일이었다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용기 있게 말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비록 그게 불편하고 어렵더라도요. 우리 수진이가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